폭우가 쏟아지는 밤. 그랜드 헬리오스 호텔의 최상층 복도는 죽음처럼 고요했고 윤세아는 마치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겹게 발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48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대 기업의 불법 자금 세탁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수만 줄의 데이터 코드를 분석하느라 모든 기력을 소진한 상태였다. 머릿속에서는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시야는 흐릿하게 번져 호텔 객실 번호조차 제대로 구별하기 힘들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오직 부드러운 침대에 쓰러져 잠들고 싶다는 본능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해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안 시스템이 마비된 틈을 타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 층에 멈춰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녀는 자신의 카드키가 인식되자마자 열리는 육중한 마호가니 문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객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낯설지만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샌다루드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감각이 마비된 세아에게는 그저 따뜻한 안식처의 냄새로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신발을 벗어 던질 힘조차 없어서 신고 있던 힐을 대충 발끝으로 밀어내고는 어둠 속에 놓인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를 향해 그대로 몸을 던졌다. 최고급 거위털 침구에 감촉이 지친 피부를 감싸자마자 의식은 순식간에 끊어졌고 그녀는 자신이 누운 곳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아우라 그룹의 총수 한지혁이 머무는 프라이빗 펜트하우스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깊은 수면의 탓으로 빠져들었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지만 그녀의 깊은 잠을 방해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방 안에는 오직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낮게 깔렸다. 정확히 1시간 뒤 아우라 그룹의 CEO 한지혁이 수행비서들을 문 밖에 대기시킨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오늘 이사회에서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반대파 임원들의 맹렬한 공격을 완벽한 논리와 냉혹한 카리스마로 제압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그의 신경은 여전히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곤두서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선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걸음을 멈췄는데 그것은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이질감과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 때문이었다. 그는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펜 모양의 소형 탐지기를 꺼내들고 소리 없이 침실 쪽으로 이동했고 어둠 속에 묻혀있는 침대 위에 누군가가 누워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입가에 차가운 조소가 떠올랐다. 지혁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곤히 잠든 여자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이것이 분명 경쟁자인 최민석 전무가 보낸 저급한 미인계일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지난번 입찰 경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최민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역의 약점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으므로 호텔룸에 여자를 미리 심어놓고 스캔들을 조작하려는 수법은 놈이 즐겨 쓰는 뻔한 레퍼토리였다. 그는 여자를 당장 깨워 쫓아내는 대신 침대 맞은편에 있는 1인용 가죽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위스키 한 잔을 따르며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녀가 깨어나서 연기를 하거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려 든다면 그 현장을 덮쳐 역으로 최민석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로 삼을 계획이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지역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시체처럼 잠만 잤다. 스파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무방비한 모습과 화려한 드레스 대신 헐렁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은 차림새가 의심스러웠지만 지역은 방심하지 않고 그녀의 가방을 눈으로 훑으며 그 안에 녹음기나 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창밖의 폭우가 그치고 동이 터오면서 빗물에 씻긴 투명한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방 안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침대 위에 여자가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몸을 뒤척였다. 지역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테이블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고 차가운 포식자의 눈빛으로 그녀가 깨어나는 순간을 기다렸다.
세아는 눈꺼풀을 짓누르는 무거운 피로감을 느끼며 눈을 떴지만 눈앞에 펼쳐진 낯선 천장과 지나치게 넓은 방의 풍경에 잠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멍하니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피다가 소파에 앉아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남자는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척추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위협적이었다.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으려 했지만 목이 잠겨 말이 나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자신이 왜 모르는 남자의 방에 있는지에 대한 혼란으로 가득 차서 아무런 사고도 할 수 없었다. 지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세아의 표정을 보며 그녀의 연기력이 제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세아를 내려다보며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최민석이 보내서 왔냐고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그가 말하는 최민석이라는 이름도 모를 뿐더러 자신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자신은 그저 투숙객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지역은 그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낡은 노트북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그 안에 든 것이 도청 장치인지 아니면 회사 기밀을 빼내기 위한 해킹 툴인지 당장 확인해봐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세아는 자신의 노트북이 담긴 가방을 그가 함부로 다루려 하자 본능적으로 침대에서 뛰어내려 가방을 낚아채 품에 안았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지역은 그녀의 돌발 행동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며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세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금 당장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경찰에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사주한 사람까지 파멸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세아는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을 헐떡이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며 자신은 정말로 방을 잘못 들어왔을 뿐이며 당신이 누구든 간에 이런 무례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또박또박 대꾸했다. 한지혁은 세아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어 그녀를 제압한 뒤 다른 한 손으로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노트북 가방을 거칠게 낚아채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가방이 열리며 낡은 노트북과 수첩 그리고 몇 개의 USB가 쏟아져 나왔고 지역은 그녀가 반항할 틈도 주지 않고 노트북을 집어들어 전원을 켰다. 세아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과 압도적인 체격 차이에 눌려 주먹을 꽉 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화면에 복잡한 금융 데이터 분석 그래프와 수천 줄의 코딩 언어가 떠오르자 스파이 앱이나 도청 프로그램을 예상했던 지역의 미간이 의아함으로 좁혀졌고 그는 화면 속의 데이터가 아우라 그룹의 해외 자금 흐름과 유사한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지역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날카로운 목소리로 정체를 추궁했고 세아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은 프리랜서 데이터 분석가이며 기업의 의뢰를 받아 재무 리스크를 진단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지만 지역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그녀가 분석한 데이터가 얼마나 정교한지 훑어보며 이 정도 실력이면 단순한 프리랜서가 아닐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때 객실 문 밖에서 수행비서 김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지역이 짧게 들어오라고 명령하자 창백한 얼굴의 김 실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급하게 들어왔다. 김 실장은 침대 옆에 서 있는 세아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지역에게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했다. 태블릿 화면에는 오늘 아침 호텔을 빠져나가는 지역의 차량 사진과 함께 아우라 그룹의 젊은 총수가 의문의 여인과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비밀리에 밤을 보냈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기사에는 아직 세아의 얼굴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호텔 로비의 CCTV 화면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마치 지역이 유흥을 즐긴 것처럼 악의적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댓글창에는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만한 악성 루머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지역은 기사를 쓴 언론사가 최민석 전무와 유착 관계에 있는 곳임을 확인하고,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기획된 치밀한 시나리오였음을 깨닫고 주먹을 꽉 쥐었다. 최민석은 지역의 방에 여자를 심어놓는 1차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해킹으로 도어락 오작동을 유발하여 아무나 방에 들어가게 만든 뒤 스캔들을 터뜨려 주주총회를 앞둔 지역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려는 이중덫을 놓은 것이 분명했다. 지역은 눈앞에 서 있는 윤세아가 최민석이 보낸 스파이가 아니라 그놈의 더러운 게임에 휘말린 무고한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지금 세아를 그냥 내보낸다면 언론은 그녀를 쫓아다니며 신상을 털 것이고, 최민석은 그녀를 매수하거나 협박하여 지역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 것이 뻔했기에 지역은 빠르게 머리를 굴려 최악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했다. 세아는 김 실장이 들고 있던 태블릿을 훔쳐보고 자신의 존재가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당장 이곳을 나가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지역이 긴 다리로 성큼성큼 다가와 문을 가로막고 서서 지금 밖으로 나가면 기자들에게 물어뜯겨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라고 냉정하게 경고했다. 그는 세아에게 지금 이 호텔 로비에는 수십 명의 파파라치가 진을 치고 있으며 당신이 나가는 순간 당신의 얼굴과 신상은 전 국민에게 공개되어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잔인한 현실을 직시시켰다. 세아는 억울함과 두려움에 눈물을 글썽였지만 지역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역은 절망에 빠진 세아를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던졌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가 자신의 가짜 약혼녀 행세를 해주는 조건으로 이 상황을 수습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세아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을 높이 사며 그녀가 자신의 곁에서 최민석의 비자금 추적을 돕고 공식 석상에서 연인 연기를 해준다면 그녀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지역에게도 도박이었지만 스캔들을 로맨스로 포장하여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동시에 유능한 분석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기에 그는 망설임 없이 승부수를 던졌다. 세아는 지역의 황당한 제안에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왜 그런 위험한 연극에 동참해야 하냐고 반발했지만 지역은 차분하게 그녀의 노트북을 가리키며 그녀가 분석하던 데이터가 사실은 그녀를 노리는 어둠의 세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세아가 쫓고 있던 자금 세탁의 배우가 바로 최민석이며 지금 호텔 밖으로 나가면 최민석의 수하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그녀를 납치할지도 모른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세아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데이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지역의 제안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세아는 지역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일이 끝나면 깨끗하게 놓아주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지역은 당돌한 그녀의 태도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즉석에서 김 실장에게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두 사람은 폭풍우가 지나간 호텔 방 안에서 서로의 목적을 위해 손을 잡는 기묘한 공범 관계가 되었다. 지역은 세아에게 앞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실수하는 순간 가차없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세아 역시 지지 않고
당신이나 연기 똑바로 하라며 쏘아붙였다.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지역은 김 실장에게 지시하여 호텔 내의 VIP 전용 통로를 확보하고 세아를 자신의 본가로 데려갈 준비를 서둘렀다. 그는 세아에게 당장 입고 있는 허름한 옷부터 갈아입어야 한다며 룸서비스로 최고급 디자이너 브랜드의 의상들을 주문했고, 세아는 얼떨결에 화려한 드레스와 구두를 받아들고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문 밖에서 들리는 지역의 통화 소리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세아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위험한 게임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자신의 일상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잠시 후 세아가 몸에 딱 붙는 네이비 컬러의 원피스를 입고 어색하게 밖으로 나오자 지역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잠시 멈칫하며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돌리며 나쁘지 않다고 짧게 평가한 뒤 그녀에게 팔을 내밀며 이제부터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니 긴장 풀지 말라고 낮게 속삭였다. 세아는 망설이다가 그의 단단한 팔에 자신의 손을 올렸고, 두 사람은 수많은 플래시 세례와 대중의 호기심이 기다리고 있는 로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거짓으로 시작된 그들의 위험한 동행을 시작했다. 검은색 리무진이 빗물로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 한적한 성북동의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차 안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윤세아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현실적인 상황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곱씹어 보았다. 옆자리에 앉은 한지혁은 태블릿 PC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주가 동향과 여론의 반응을 체크하며 감정이 배제된 서늘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 로봇처럼 느껴졌다. 세아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꽉 쥐며 이 남자가 제안한 계약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다. 차가 거대한 철제 대문을 통과하여 넓은 정원이 딸린 웅장한 저택 앞에 멈춰서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고용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들을 맞이했다. 지역의 저택은 마치 현대미술관을 연상시키는 차갑고 모던한 건축물이었는데, 그 압도적인 크기와 세련된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삭막한 공간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중년의 집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지역은 세아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그녀가 머물 방을 안내하고 오늘 저녁에 있을 자선 파티 준비를 철저히 시키라는 짧은 지시만을 남기고 서재로 사라졌다. 세아는 덩그러니 남겨진 채 낯선 공간이 주는 위압감에 짓눌려 잠시 발을 떼지 못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집사의 안내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화려했으며, 드레스룸에는 이미 그녀의 치수에 맞춰 제작된 수십 벌의 명품 의상과 액세서리가 진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세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화려한 장식품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기 위해 입어야 할 무겁고 차가운 갑옷처럼 보일 뿐이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데이터 분석가 윤세아가 아니었다. 잠시 후 스타일링 팀이 들이닥쳐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손질하기 시작했고, 세아는 인형처럼 앉아 그들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지역이 건네준 가짜 신상 명세서를 머릿속에 필사적으로 집어넣었다. 그녀는 이제부터 은둔형 재력가의 외동딸이자 지역의 오랜 유학 시절 연인인 김현주라는 가상의 인물을 연기해야만 했다. 몇 시간 뒤 완벽하게 변신을 마친 세아가 서재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던 지역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짙은 네이비 컬러의 오프숄더 드레스는 세아의 하얀 피부와 가녀린 어깨 라인을 우아하게 드러냈고, 올린 머리는 그녀의 목선을 돋보이게 하여 평소의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고혹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지역은 잠시 펜을 멈추고 그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남녀 간의 설렘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킬 완벽한 장기말을 확인한 체스 플레이어의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아에게 다가와 차가운 손길로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가닥을 정리해주며 실수하지 말라고 낮게 속삭였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초호화 컨벤션 센터였고 그곳에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후원하는 연례 자선 경매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쏟아졌지만 지역은 익숙하게 세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세아는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지만 지역의 단단한 팔에 의지하여 최대한 우아하고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고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도 미리 약속된 대로 미소만 지을 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들의 등장은 파티장에 모인 정재계 인사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여든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덕담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은 세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며 그녀의 출신 성분을 가늠하려는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호기심으로 번들거렸다. 세아는 그들의 시선이 마치 엑스레이처럼 자신을 투시하는 것 같아 불쾌함을 느꼈지만 지역의 곁에 서서 그가 소개해주는 인사들에게 세련된 매너로 응대하며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한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이번 사태의 원흉이자 지역의 숙적인 최민석 전무였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지역에게 인사를 건네며 옆에 있는 세아를 흥미롭다는 듯이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최민석은 특유의 비꼬는 말투로 지역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냐며 너스레를 떨었고 세아에게는 노골적으로 무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는 세아에게 아버님이 해외에서 어떤 투자를 주로 하시는지 묻거나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의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아느냐는 식으로 그녀의 교양과 배경을 시험하려 들었다. 지역이 나서서 막으려 했지만 세아는 그의 팔을 살짝 잡아 제지하고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최민석의 질문에 유창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단순히 브랜드 이름을 대는 것을 넘어 해당 디자이너의 최신 컬렉션 경향과 그에 따른 패션 산업의 주가 변동 추이까지 곁들여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단순한 졸부의 딸이 아니라 경제 흐름의 밝은 지성인임을 은연중에 과시했다. 세아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최민석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곧바로 태세를 정비하고 더 교묘한 덫을 놓기 위해 화제를 오늘 경매의 메인 아이템인 19세기 프랑스 화가의 그림으로 돌렸다. 그는 그 그림이 위작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감정을 통해 진품으로 판명되었다고 설명하며 예술의 조예가 깊으시다면 이 작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이것은 함정이었는데 만약 세아가 섣불리 진품이라고 동조하면 나중에 위작임이 밝혀졌을 때 안목 없는 사기꾼으로 몰릴 것이고 반대로 위작이라고 주장하면 감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주변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세아의 입을 주목했고 지역 또한 긴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아는 그림 앞에 다가가 잠시 감상하는 척하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방대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조합하여 그림의 소유권 이전 기록과 경매 낙찰가 추이를 분석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최민석을 바라보며 예술적 가치는 감정사의 몫이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최근 3년간 소유주가 5번이나 바뀌었고 그때마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것이 통상적인 미술품 거래 패턴과 다르며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해 보인다는 뼈 있는 말을 던져 좌중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녀의 말은 그림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 경매 자체가 누군가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한방이었다. 최민석은 세아의 날카로운 지적에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최민석과 경매 주최 측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약혼녀가 숫자에 좀 민감해서 신뢰를 범한 것 같지만 아우라 그룹은 투명하지 않은 자금 흐름이 의심되는 물건에는 절대 입찰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세아의 어깨를 감싸고 돌아설 때 그녀의 귀에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아주 훌륭했다고 칭찬했고 세아는 처음으로 지역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신뢰와 존중을 느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팀워크로 최민석의 기선을 제압하고 유유히 자리를 옮겼다.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연회장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고 최민석은 잃어버린 점수를 만회하려는 듯 무리하게 입찰 경쟁을 주도하며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세아는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으로 실시간 경매 현황을 모니터링 하다가 특정 입찰자들의 아이디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패턴을 발견했다. 그녀는 지역에게 귓속말로 지금 최민석이 바람잡이들을 고용하여 가격을 조작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아우라 그룹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낙찰받도록 유도하여 자금력을 소진시키려는 속셈인 것 같다고 보고했다. 지역은 세아의 분석을 듣고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기로 결심했다. 최민석이 노리는 마지막 물건이 경매대 위에 올라오자 장내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예상대로 가격은 순식간에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역은 세아의 조언에 따라 처음에는 경쟁에 참여하는 척하며 가격을 올리다가 최민석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결정적인 금액을 부르는 순간 차갑게 패를 덮고 입찰 포기를 선언했다. 갑작스러운 지역의 포기에 최민석은 당황했고 결국 자신이 고용한 바람잡이들이 올려놓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고스란히 떠안아 낙찰받는 처지가 되었다.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고 뒤이어 상황을 파악한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비웃음이 최민석에게 쏟아졌다. 최민석은 분노로 몸을 떨며 지역과 세아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뒤였고 그는 막대한 자금 손실과 함께 명예까지 실추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역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쑥 세아에게 오늘 당신이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당했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는 처음으로 세아를 비즈니스 파트너나 이용 대상이 아닌 동등한 능력을 갖춘 동료로 인정하는 눈빛을 보였고 세아 또한 긴장이 풀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세아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정보 없음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고 그 내용을 확인한 세아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윤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고 그곳에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 병상에 누워있는 여동생의 사진과 함께 자정까지 한 지역의 개인 컴퓨터에 있는 아우라 그룹의 비밀 장부 원본을 가져오지 않으면 동생의 생명 유지 장치를 꺼버리겠다는 최민석의 섬뜩한 협박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동생은 희귀병으로 장기 입원 중이었고 최민석은 세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파고들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차가운 공포가 혈관을 타고 흐르며 손끝이 하얗게 질렸지만 옆에 앉은 지역은 태블릿으로 업무를 처리하느라 그녀의 창백해진 안색을 미처 살피지 못했고 세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절망적인 침묵 속에 잠겨야 했다. 저택에 도착한 후 세아는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와 문을 잠그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머릿속은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본능과 지역을 배신할 수 없다는 양심 사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의심 많고 냉철한 그가 과연 납치된 것도 아닌 병원에 있는 동생을 인질로 잡혔다는 말을 믿어줄지 아니면 이 또한 최민석과 짜고 치는 연극이라고 생각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상대가 너무나 거대하고 악랄했기에 세아는 결국 지역의 믿음에 도박을 걸어보기로 결심하고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그가 있는 서재로 향했다. 세아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지역은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노려보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세아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조금 전 차 안에서 보여주었던 따뜻한 신뢰가 아닌 처음 호텔 방에서 마주쳤을 때보다 더 차갑고 경멸에 찬 시선으로 변해 있었다. 지역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세아의 발치로 미끄러뜨렸고 화면 속에는 세아가 과거에 최민석의 비서와 은밀하게 접촉하여 돈 봉투를 받는 듯한 조작된 사진과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다. 최민석은 세아가 자신을 배신하거나 망설일 경우를 대비하여 그녀가 스파이라는 거짓 증거를 지역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과거의 배신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은 그 조작된 자료들을 보는 순간 이성이 마비되어 세아에 대한 일말의 믿음조차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태였다. 지역은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접근했냐고 물으며 네가 연기한 그 모든 순간이 역겨워서 견딜 수 없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세아는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지금 동생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해봤자 변명으로만 들릴 것이 뻔했기에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지역은 침묵하는 세아를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며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차갑게 축객령을 내렸다. 그는 당장 경찰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마지막 자비로 알라며 돌아섰고 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거절의 아우라는 그 어떤 칼날보다 날카롭게 세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세아는 그 순간 깨달았는데 이 남자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말뿐인 해명이 아니라 목숨을 건 행동으로 증명해야만 하며 그것이 자신과 동생 그리고 지역까지 모두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담담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를 빠져나왔다. 방으로 돌아온 세아는 짐을 챙기는 대신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켜고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여 가짜 데이터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겉보기에는 아우라 그룹의 비밀 장부처럼 보이지만 파일을 여는 순간 내부 네트워크를 초토화시키고 사용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악성 바이러스 프로그램이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미끼를 들고 직접 호랑이 굴로 들어갈 계획을 세웠고 이것은 실패할 경우 자신의 목숨은 물론 동생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없는 도박 중의 도박이었다. 작업을 마친 그녀는 USB를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고 옷을 갈아입은 뒤 모두가 잠든 새벽녘의 저택의 뒷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인 인천항 근처의 폐창고로 향하면서 세아는 최민석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빼내는 데 성공했으니 지금 만나자고 통보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민석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지만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동생의 안전을 먼저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창고 앞에 도착하자 험상궂은 사내들이 그녀를 에워쌌고 세아는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주머니 속에 USB를 꽉 쥐며 이것이 지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무기임을 상기했다. 그녀는 사내들의 거친 손길에 떠밀려 창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최민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민석은 세아를 보자마자 거만한 태도로 손을 내밀며 물건부터 내놓으라고 재촉했고
세아는 동생이 무사히 병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최민석이 눈짓을 하자 부하 하나가 영상통화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다행히 동생은 잠들어 있을 뿐 무사해 보였고 세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USB를 꺼내 최민석에게 건넸다. 최민석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고 파일을 확인하려 했고 로딩바가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이 세아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만약 그가 바이러스라는 것을 눈치챈다면 그녀는 이 자리에서 살아나갈 수 없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한편 저택 서재에 홀로 남아 독주를 들이키던 지역은 분노가 가라앉고 이성이 돌아오자 세아가 보여주었던 마지막 눈빛이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었다. 스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박하고 슬픈 눈빛이었기에 그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하고 김 실장을 호출하여 세아의 배경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실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와 세아의 여동생이 최민석의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중이며 오늘 밤 병실 주변에 수상한 남자들이 배치되었다는 첩보를 보고했다. 지역은 그제야 자신이 최민석의 이간질에 속아 세아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다. 지역은 즉시 보안팀 전원을 비상 소집하고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며 위치 추적팀에게 세아의 휴대폰 신호를 잡으라고 고함쳤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며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고 빗길을 뚫고 질주하는 그의 차는 마치 성난 야수처럼 도로를 집어삼켰다. 자신이 그녀를 믿어주지 않아 그녀가 스스로 위험한 선택을 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고 그는 만약 세아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최민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되뇌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세아의 위치가 인천항의 외진 곳으로 표시되자 지역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고 그는 오늘 밤 이 도시를 불태워서라도 그녀를 찾아오겠다고 맹세했다. 폐창고 안에서 최민석은 모니터 화면에 뜬 암호화된 파일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세아는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다. 그녀가 심어둔 바이러스가 작동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초였고 그 안에 탈출하거나 시간을 끌지 않으면 정체가 탄로날 상황이었다. 최민석이 파일 하나를 클릭하는 순간 화면이 붉은색으로 전멸하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당황한 최민석이 고개를 들어 세아를 노려보자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출구를 찾았다.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격분한 최민석이 부하들에게 그녀를 잡으라고 소리치자 세아는 젖먹던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지만 곧 건장한 사내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최민석은 모니터 화면 속에서 자신의 모든 비자금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들이 붉은색 경고창과 함께 삭제되어가는 광경을 보며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윤세아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거칠게 뺨을 올려붙였고 세아는 입안이 터지는 비릿한 고통을 느끼며 바닥으로 다시 나뒹굴었다. 그녀의 시야는 흐릿해졌고 귀에서는 날카로운 이명이 들렸지만 그녀는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지금쯤이면 모든 데이터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로 전송되고 있을 것이라고 최민석을 비웃었다. 약점이 잡혀 평생을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함께 자폭하는 길을 택한 그녀의 도끼에 질린 최민석은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며 너와 네 동생을 오늘 밤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살기를 내뿜었다. 쇠파이프가 세아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창고의 철제 셔터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들어왔다. 차량은 최민석의 부하들이 서 있던 테이블을 그대로 들이받으며 멈춰섰고 헤드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창고 안의 어둠을 가르며 최민석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자욱한 먼지와 연기 속에서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지혁이 걸어 나왔는데 헝클어진 머리와 핏발선 눈동자를 한 그의 모습은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와도 같았다. 그는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건장한 사내 두 명을 순식간에 제압하며 세아가 쓰러져 있는 곳을 향해 일직선으로 걸어갔다. 지역은 평소에 냉철하고 우아한 최고 경영자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오직 눈앞의 적을 파괴하겠다는 본능만 남은 싸움꾼처럼 움직였다. 그는 달려드는 적의 주먹을 피하지 않고 받아내며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렸고 그의 주먹이 닿는 곳마다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기세에 최민석의 부하들은 주춤거렸고 그 틈을 타 뒤따라 도착한 지역의 경호팀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치며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지역은 피투성이가 된 주먹을 털어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최민석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고 그의 눈빛은 이미 상대를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구석에 몰린 최민석은 이대로 잡히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품속에서 숨겨두었던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세아를 인질로 삼기 위해 그녀 쪽으로 몸을 날렸다. 지역은 최민석의 의도를 간파하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고 세아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번뜩이는 칼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최민석의 칼날은 그녀의 팔을 스치며 깊은 상처를 냈고 붉은 선혈이 바닥을 적시자 지역의 이성은 그 순간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최민석을 덮쳤고 두 사람은 엉겨붙어 바닥을 구르며 처절한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역은 최민석이 휘두르는 칼에 손바닥이 찢기는 부상을 입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든 뒤 무자비하게 주먹을 내리꽂았다. 그것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건드린 대가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었고 최민석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흥분한 지역을 가까스로 뜯어말린 뒤에야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췄고 곧바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세아에게 기어가듯 다가갔다.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세아의 상체를 일으켜 안았고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키지 못했다. 세아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자신을 안고 있는 지역의 얼굴이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것을 보고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으니 이제 계약은 끝난 것이냐고 농담처럼 물었고 그 말에 지역의 가슴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지역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자신이 바보처럼 의심하는 바람에 당신을 이런 위험에 빠뜨렸다며 자책했다. 멀리서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창고 밖은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으로 요란하게 번쩍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존재만이 유일한 세상이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세아를 들것에 싣고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지역은 한순간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경찰들은 현장에서 최민석과 그의 일당들을 전원 체포했고 세아가 심어둔 바이러스가 역으로 추출해낸 최민석의 범죄 데이터는 고스란히 경찰의 증거물로 확보되었다. 이로써 아우라 그룹을 위협하던 거대한 암적 존재는 완전히 제거되었지만 지역에게는 회사의 승리나 경영권 방어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구급차에 동승하여 병원으로 향하며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녀린 숨을 내쉬는 세아를 바라보며 신에게 제발 그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지역은 수술실에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며 피 묻은 셔츠를 입은 채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김 실장이 다가와 최민석이 구속되었으며 세아의 동생 또한 안전하게 아우라그룹 재단 병원으로 이송되어 최고 의료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지역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세아에게 했던 모진 말들과 차가운 행동들을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고 만약 그녀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자신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임을 직감했다. 몇 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가 있었지만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자 지역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일주일 후 세아는 1인실 병실에서 따스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눈을 떴고 그녀의 곁에는 헬쑥해진 얼굴로 쪽잠을 자고 있는 지역이 있었다. 그는 회사 일도 전폐하고 병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 지내며 그녀를 간호하고 있었는데 잠든 그의 얼굴은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세아는 인기척에 놀라 깬 지역과 눈이 마주쳤고 그는 안도감에 젖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몸은 좀 어떠냐고 다정하게 물었다. 세아는 미소를 지으며 덕분에 살았다고 대답했고 지역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제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 계약은 끝났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하지만 세아는 지역의 고백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재벌가의 암투와 권력 다툼이 평범한 사람인 자신에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공포인지 깨달았고 지역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 위험한 세계로 다시 발을 들일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지역에게 동생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지만 퇴원하면 다시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다. 지역은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하기에 억지로 붙잡을 수 없었고 씁쓸한 표정으로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며 병실을 나섰지만 그의 뒷모습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차가운 겨울 바람이 물러간 자리에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 무렵 윤세아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 기업의 음모나 생사를 오가는 추격전에 휘말리지 않았고 프리랜서 데이터 분석가로서 소소한 프로젝트들을 맡으며 평온하지만 어딘가 텅 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여동생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학교로 복귀했는데 세아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뒤에서 최고급 의료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임을 막연하게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호의를 모르는 척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자신을 떠나보낸 후에도 그림자처럼 지켜주고 있는 한 지역이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안부이자 배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아우라 그룹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왔고 화면 속의 한 지역은 예전의 냉혹한 독재자가 아닌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변모해 있었다. 그는 최민석 전무가 남긴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그룹 내의 불법적인 관행들을 대대적으로 척결함으로써 주주들과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세아는 화면 속에서 자신감 넘치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그의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지만 그와 자신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과 트라우마가 존재한다고 믿으며 애써 채널을 돌리곤 했다. 그녀에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악몽과 달콤한 꿈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남아 있었고 아직은 그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세아에게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는데 그것은 아우라 그룹이 주최하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분석 포럼의 VIP 초청장이었다. 발신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봉투 안에 들어있는 작은 메모 카드에는 당신의 재능이 더 넓은 세상에서 빛나기를 바란다는 정갈한 필체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세아는 그것이 지역이 직접 쓴 것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며칠 밤을 고민하며 초청장을 만지작거렸지만 결국 도망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그와 마주서 보고 싶다는 오기가 생겨 참석을 결심했다. 그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억눌러 왔던 그리움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공존하는 선택이었다. 포럼 당일 세아는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세련된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행사가 열리는 그랜드 헬리오스 호텔 로비에 들어섰다. 이곳은 그녀가 처음 실수로 발을 들여놓았던 운명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도망자가 아닌 전문가로서 당당하게 방문했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로웠다. 호텔 로비는 여전히 웅장하고 화려했고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아우라 그룹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세아는 행사장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며 심호흡을 했고 혹시라도 그와 마주치게 된다면 최대한 담담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인사를 건네리라. 마음속으로 수없이 리허설을 했다. 행사는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세아는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일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행사장 입구 쪽을 향하며 혹시라도 지역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지만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실망감을 감추고 칵테일 리셉션장을 빠져나오려던 순간 수행비서 김 실장이 그녀 앞을 가로막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회장님께서 잠시 뵙기를 청하신다며 그녀를 안내했다. 세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김 실장의 간곡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어 그를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고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행사장 위층의 프라이빗 라운지가 아닌 6개월 전 그 사건이 시작되었던 최상층 펜트하우스였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샌다루드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세아는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방 안은 예전의 차갑고 어두운 분위기와 달리 따뜻한 조명과 생화장식으로 부드럽게 꾸며져 있었고 창가에는 한지혁이 서울의 야경을 등지고 서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세아는 그가 지난번보다 훨씬 여유롭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로운 맹수가 아닌 기다림에 지친 한 남자의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혁은 세아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며 와줘서 고맙다는 짧은 인사를 건넸고 세아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의 따뜻한 손을 맞잡았다. 그는 세아를 소파로 안내하며 지난 6개월 동안 자신이 이 회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그녀가 두려워했던 그 위험한 세계를 얼마나 안전하게 정화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시스템과 원칙을 세우는 데 주력했고 더 이상 누구도 억울하게 희생되거나 위협받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 말은 곧 세아가 다시 자신의 곁으로 돌아와도 안전할 수 있도록 둥지를 정비해 놓았다는 뜻이었기에 세아는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마음이 울컥해지는 것을 느꼈다. 세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당신이 훌륭한 경영자가 되었다는 것은 뉴스나 소문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왜 굳이 나에게 이런 설명을 직접 하는지 물었다. 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세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이 변해야만 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이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는 세아가 떠난 후 권력이나 부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 당신 앞에 서기 위해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계약이나 거래가 아닌 오직 한 남자로서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청혼에 가까운 고백을 던졌다. 세아는 그의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자신이 거절했던 이유가 단순히 위험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거대한 존재 옆에서 자신이 초라해질까봐 두려웠던 자격지심 때문이었음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지역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은 나를 구원해준 유일한 사람이며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데이터이자 해결책이라고 그녀를 위로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세아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그녀가 잃어버렸던 낡은 USB와 함께 심플한 커플링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존중하고 함께하겠다는 그의 약속이자 맹세였다. 세아는 반지를 바라보며 더 이상 도망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역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듯 뜨겁게 포옹했고, 창밖의 서울 야경은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역은 세아의 귓가에 이제는 실수로 들어온 방이 아니라 당신이 영원히 머물러야 할 집이라고 속삭였고, 세아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이 남자를 믿고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모험을 시작해보기로 결심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시간은 이제 막 새로운 아침을 향해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 만났던 그 침대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출 때 세아는 지역의 품 안에서 눈을 떴다. 6개월 전에는 공포와 혼란 속에 깨어났던 그곳이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평온함을 느끼는 안식처로 변해 있었다. 지역 역시 잠에서 깨어 세아를 바라보며 아침 인사를 건넸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예전처럼 오해와 착각으로 시작된 아침이 아니라 서로의 선택과 사랑으로 맞이한 아침이었기에 그 공기는 더없이 달콤하고 평화로웠다. 1년 후 그랜드 헬리오스 호텔의 대연 회장에서는 아우라 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리고 있었고, 한지혁 회장은 연단에 올라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공식 파트너이자 그룹의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로 임명된 윤세아가 당당하게 서 있었고, 두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로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수많은 추측을 쏟아냈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뿐이었고, 그들은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그날의 황당했던 첫 만남을 떠올리고 미소 짓곤 했다. 실수는 운명이 되었고 그 운명은 필연이 되어 두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수행원들을 물리고 단둘이 호텔 정원을 산책하며 밤 공기를 마셨는데, 지역은 문득 세아의 손을 잡으며 오늘 밤은 3012호가 아니라 우리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세아는 짐짓 튕기며 오늘은 야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농담을 던졌지만 지역은 그녀를 번쩍 안아들며 대표 권한으로 강제 퇴근을 명령한다고 받아쳤다. 세아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지역은 그녀를 안은 채 리무진을 향해 걸어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엉뚱한 실수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그 어떤 소설보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완성되었다.